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강의 심화편 제70강 주제인 개항기 시기 인물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제 이 70강 70% 끝으로 개항기 시기가 마무리되네요.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그 개항기 시기 인물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깔끔히 정리한 다음에 바로 일제감정기 시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과에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호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0강 주제 개항기 시기의 인물입니다. 시기는 당연히 개항기 시기 전반이고요. 난이도는 조금 어렵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선시대에 비하면 여기서 다룰 인물이 많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인물 유형 내면은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난이도 높게 잡았는데, 일단 빈출도는 앞서 다룬 유형과 연계까지 포함하면은 못해도 2, 3회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개항기 시기 인물이야 잡았지만 그 일제감정기 시기까지 활동한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들은 제외했거든요. 그래서 일제감정기 시기까지 활동한 인물들은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 일단은 진짜 개항기 시기까지만 활동한 인물들 위주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지시였습니다. 첫 번째, 박정양, 안중근, 유길준, 최익현은 필수적으로 암기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인물 유형에서 직접적으로 나올 만한 인물들이 이 인물들이어가지고 이 네 명은 필수적으로 외우신다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다른 유형과 연계된 인물을 위주로 암기, 이거는 뭐 조선시대와 똑같으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출제 원리의 경우에도 문제도 정답에서도 특정 인물 키워드 제시 뭐 이거 똑같고, 그리고 이 박정양, 안중근, 유길준, 최익현은 주요 단독 인물 유형으로도 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핵심 키워드에 개항기식의 핵심 인물 키워드 공략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제가 보기에 한 6명에서 7명 정도 다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김홍집. 김홍집은 이미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많이 설명드렸었죠. 일단 이 김홍집은 2차 수신사 파견, 그래서 1880년에 파견되었었고, 1차 수신사의 경우에는 김기수라 했었고, 이 김기수의 경우에는 제가 갔다 온 다음에 그 기행문인 일동기후를 저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홍집은 2차 수신사를 파견되면서 당시에 황준원, 중국시 이름으로는 황준센, 이게 가끔씩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기초에서는 일단 황준센이라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 황준원의 조선 책략을 국내 전달 또는 유포해가지고 당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가지고 청나랑도 친해지고 일본과도 친해지고 그리고 미국과도 친해졌다 하면서 이걸 계기로 어떻게 보면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런 일종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게 조선 책략이었었고,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게 영남 만인소 상소로서 대표 인물로는 이만손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1차 가보 개혁을 주도해가지고 당시 김홍집이 가장 대표자를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박정양인데, 이 박정양의 경우에는 궁극기무죠. 그러니까 1차 가보 개혁 당시에 부총재 담당했었고, 그리고 당시에 그 독립협회랑 관련된 그 관민공동회, 그 관민공동회랑 연결된 인물로서 이때 당시 독립협회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당시 고종에게 이걸 건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의 경우에는 정답 키워드 나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 인물은 초대 주미 공사를 담당했습니다. 약간 좀 지금을 치면 그 대사관 같은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초대 구미 공사를 약간 유길준으로 혼동하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유길준이 아니라 박정양입니다. 그러니까 유길준은 아니고 박정양이 초대 주미 공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헷갈려 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자, 다음은 안중근입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 이번 강의에서 이 안중근만큼은 필수적으로 공략해서 주겠어요. 왜냐면 안중근은 내가 기본편을 보던 간에 심화편을 보던 간에 정말 빈출 인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 안중근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초대 통감을 저격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 안중근은 그냥 동양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라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 중국의 하얼빈에서 이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물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당시 뭐 중국, 일본, 조선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동양의 평화를 지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걸 저술했는데, 이 미완 성분이지만 어쨌든 간에 저술했습니다. 근데 해풍선이 근데 일본이 왜 들어갔나 할 수 있지만
당시 이토 히로부미 때문에 원래 일본인들도 나쁜 애들이 아닌데 얘 때문에 좀 오염됐다, 이런 입장을 가졌던 게 안중근입니다. 뭐 여러분들 판단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안중근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리순 감옥에서 순국했는데, 참고로 이 리순 감옥 순국한 거는 신채호 선생님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 나오면 안중근이랑 그 신채호 선생님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서는 이 두 가지 키워드만큼은 필수적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양기탁입니다. 이 양기탁의 경우에는 이 국채보상 운동을 주도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서상돈, 김광재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 양기탁님도 가끔 언급될 확률이 높고, 신민회도 조직한 대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민회랑 관련된 인물은 양기탁, 안창호, 그리고 이승훈, 그러니까 신유마켓 때 이승훈이 아니라 다른 이승훈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별하셔야 되고, 그리고 베델, 이 영국인과 제휴해가지고 대한매의 신보를 창간한 대표 인물이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길준입니다. 이 유길준도 되게 중요합니다. 유길준의 경우에는 이 노동의학 돋보이라 해가지고 당시 노동자들, 그러니까 진짜 약간 민중 중에서 노동자들도 약간 좀 공부 같은 거 이렇게 밤에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일종의 교재 같은 걸 만들었고, 이 대한문전이라는 약간 좀 국어랑 관련된 그런 책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었었고, 이 서유견문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이 유길준이라는 인물은 당시에 그 보빙사 일행과 같이 이게 참여해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견학했었는데, 당시 이 유길준은 되게 미국 외에도 정말 서양의 여러 국가들을 많이 이렇게 탐방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들을 탐방하면서 서양을 유람하면서 본 것들을 정리한 일종의 기행문을 만들었었고, 이 인물 역시 조선 중립파로는 주장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키워드를 가장 먼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길준의 경우에는 참고로 이 조선 중립파로는, 제가 유길준의 조선 중립파로는 거문도 불법 점령 직후에 발생했지만, 이 키워드의 경우에는 독일공사 그 부들러도 해당된다 했습니다. 뭐 이게 직전인지 직후인지 이런 건 안 나오는데, 그냥 이거 나오면 그 부들러랑 그리고 유길준 둘 다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두 인물 같은 경우는 다 이승훈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이 신민회를 조직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일제감정기 시기에 민족 대표 33인의 기독교 대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물은 일제감정기 시기까지 활동했었는데,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상 개항기 시기까지만 거의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인물은 기독교 대표인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제가 나중에 일제감정기 시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당시 불교의 대표는 한용운입니다. 그래서 이 한용운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님의 침묵이라던가 불교 개혁 운동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뭐 월간지, 유심 이런 걸 발간했다 기억해 두시고, 이 인물은 오산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산학교가 지금에 있는 오산중고등학교의 전신입니다. 자, 마지막은 최익현입니다. 이 최익현님의 경우에는 이 계유상소를 써가지고 흥선대원군에 탄핵했었고, 그리고 을사의병을 조직해가지고 이때 전북 태인에서 활동했었는데 결국 스시마 섬에서 순국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인물과 관련된 설화가 되게 유명한데, 당시 이 스시마 섬 대마도에서 당시 유배 생활했었는데, 당시 일본인들이 니 밥 먹으면서 밥을 줬었는데, 야 난 조선쌀 아니면 밥 안 먹으면서 밥상을 다 엎어버렸다 이런 썰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뭐 나라를 지키는 방식이 달랐지만 그만큼 나라에 대한 그런 애정 같은 건 되게 많았던 인물이고, 이 인물 같은 경우 지부복걸 촉화해성 올려가지고 일본과 서양 간다는 오랑캐다 이런 거를 1870년대 주장해가지고, 이 1870년대는 제가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에 이 지부복걸 촉화해소를 올렸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럼 인물 키워드는 다 다뤘으니까 한번 기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면은 좀 처음부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그나마 중요한 인물부터 먼저 다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얼빈 의거로 리순 감옥의 수강. 그래서 리순 감옥 자체 나오면 안중근님, 신채훈이 둘 다 가능한데 하얼빈 의거가 나오면 무조건 안중근입니다. 자, 1번 일본 국왕이 탄 마차 행렬의 폭탄 투정. 이건 제가 나중에 일제감정기 시기쯤에 다룰 한인애국단의 인물인 이봉창님이고요. 안 맞고. 2번 한국 침략의 원흉이 이토 히로부미의 사살. 이게 그겁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를 저격한 거는 제가 장인환, 전명훈 이 두 분이었습니다. 총 장전해가지고 쐈다. 4번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 입힌 거는 이재명님. 5번 홍코공원에서 일본군 장성과 고관들 저격. 그래서 홍코공원 의거는 윤봉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우측 문제. 자, 일본 미국에 유학했다 했고, 조사시찰단, 보빙사절단 참여했다 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서유견문. 여기는 노동의학 돋본 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서유견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유견문을 집필한 인물은 유길준님이고. 1번
조선학 운동 전개했다. 이건 나중에 일제감정기 시기쯤에 설명드릴 정인보님입니다. 그래서 여유당전설을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정약용과 관련된. 틀렸고 2번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독일공사 부들러랑 같이 이걸 주장한 대표 인물로서 정답 2번이고 3번 서울진공작전을 지휘한 거는 대표적으로 이인영이 있겠죠. 정미유병 키워드 안 맞고 4번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한 건 이거는 신채호님입니다. 틀렸고 5번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을 주도한 거는 제가 나중에 일제감정기 시기에 한글 단체에서 다룰 조선어 학회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대표적으로 뭐 이극노, 최연배님 등이 있는데 아무튼간에 정답은 2번이고 자 다음 문제 여기 이 비는 쓰시마 섬에서 있는 쓰시마 섬 수신사에 있는 항일 의병장의 순국비. 그래서 일단 쓰시마 섬을 순국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기 주는 음식 거절하고 단식 계속하다 순국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썰도 나왔죠. 그래서 뭐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뭐 최익현이겠죠.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인물 유형 나올 수 있는데 약간 의병 유형으로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1번 고종의 해상 권고 조치이고 해산된 거는 이거는 의미 의병. 2번 외국어를 박탈한 조약의 항의가 이뤘다. 그래서 최익현님은 을사늑약을 계기로 의병 이렇게 땄습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해상군이 가담하면서 전투력 강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정미칠조약 맺으면서 잘못 적었네요. 강화가 아니라 그 정미칠조약을 맺으면서 고종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도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그때 해상군인이 일부 참여했다 했습니다. 정답 아니고요. 4번 국제범사 교전단체로 승인해줄 것을 요청. 역시 정미의병 안 맞고요. 5번 13도 참여군을 결성하여 서울진공작전 전개. 역시 정미의병이기 때문에 정답 2번이고요.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 다룰 건데 여기 좀 읽어보면은 키워드가 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여러분들이 사료가 이렇게 나오면은 맥락을 최대한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럼 힌트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시하고 여기 누구를 초대주미공사에 임명. 제가 초대주미공사 6일준이 아니라 박정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핵심 키워드를 제대로 못 찾으면 문제 풀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 민족교육을 위해 대성학교 설립. 자 대성학교는 제가 안창호님이라 했습니다. 안 맞고 2번 서유견문 집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6일주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6일주는 초대주미공사 아니에요. 틀렸고 3번 영국인 베델과 제휴하여 대한매의 신보 장관. 이거 양기탁. 4번 헤이그에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 특사로 파견된 거는 대표적으로 뭐 이준, 이위종 그리고 이상설님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 해당 한 명도 안 되죠. 5번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관민공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했습니다. 정답 5번이고 자 마지막 두 문제만 풀이하고 끝낼게요. 자 여기 읽어보면은 국제보상운동 주도 신민의 조직. 그리고 여기 되게 수염 많으신 이분이 제가 양기탕님이라 했었죠. 그래서 이 신민의 조직이 솔직히 키워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민의 조직이 나중에 그 일제감정기 시기 인물 중에서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이런 키워드 같다 좀 구별되는 걸 여러분들이 결정 키워드 잡으시지 않으면 문제 풀기 헷갈립니다. 1번 조선학회 사건은 구속되었다. 일단 이 인물은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학 사건은 1942년인데 이 인물은 1938년 사망했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모를만한 키워드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인물 유형 나오면 이런 식으로 연도를 매칭해가지고 이 인물이 사망한 시기랑 선지에 나온 사건의 순서를 보고서 이 인물은 이미 사망하셨는데 뭐 이 인물께서 막말로 좀비도 아니고 아니면 뭐 산신령도 아니고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도 힌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니고 2번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했다. 이건 안창호님이에요. 참고로 그 6일준 버전의 흥사단도 한 번 나온 적은 있는데 일단 한능검에서 흥사단이 나오면 일단 95%는 안창호님입니다. 아무튼 안 맞고 3번 배대가 제휴하여 대한매의 신보 장관 맞죠? 정답 3번이고 4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거는 이건 임병찬님. 5번 의여단 활동 지침인 조선혁명선언을 집행한 거. 이건 그래서 뭐냐면 그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투쟁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쟁취하자 그런 맥락이 있는 건데 이건 아무튼간 신채호님이라 정답은 3번이고 자 마지막 문제 신민의 가입 태교서관 운영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신민의 활동을 주도했었고 여기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 측 대표로 활동해가지고 이거랑 관련된 키워드는 남강 이승우님이고 1번 민족교육을 위해 오산학교 설립. 그래서 대성학교는 안창호님, 오산학교는 이승우님.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 활동한 적 없습니다. 대통령을 활동한 건 대표적으로 나중에 나올 이승만님이 제일 대표적이겠죠. 아무튼 안 맞고 3번 서유관문을 집필하여 서양 근대 문물 소개는 제가 유길주님이라 했습니다. 안 맞고 4번 국문연구소를 세워 한글 문자책 정리.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일제감정기 시기 한글 단체 다룰 이거는 그 주시경님이 했어요.
한인샘이라는 그런 한글식 호를 쓴 인물인데 아무것도 안 맞고 5번 헤이그에 열린 만구평화회의 특사 파견. 제가 이거 이준, 이위종, 이상설님이라 썼고 특히 이상설님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외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70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에서 활용된 자료 추천 다음과 같고 이번 강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71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제감정기식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